네, 아직까지는 파란불 들어와 있는 경계감이 짙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10시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귀하자마자 시장이 파란불 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워낙 돌아오시기 전에 이틀 연속 좀 급등을 했기 때문인 것 같긴 해요. 이런 시장은 좀 다시금 매수를 해봐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그렇죠. 사실 오늘 시장 조정 좀 눌리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어제도 말했던 것 같아요. 네. FOMC 회의 전에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되려 내려가는 눌리는 게 게 훨씬 낫다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올라가면 시장은 상승 이유를 찾는데 네. 지금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뭔가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나? 아니죠.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타임입니다. 제가 이슈는 시장 이슈와 산업 이슈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어요. 벌써부터 네. 지금 약간 질문이 어려울 것 같죠? 시장 이슈와 산업 이슈로 구분이 되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산업 이슈보다는 시장 이슈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급 쏠림이 풀리기 위해서는 산업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죠, 벌써부터. 자, 그러면 집중 여기서 중입니다. 월요일 이제 제가 스페이스 X라는 산업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은 네. 뭐가 찾아온다라고 했을까요? 이슈가 없다? 그죠. 네. 이슈 공백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네. 맞췄네요. 네, 생각보다 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슈 공백기가 예. 찾아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네. 이슈 공백기 때는 보통 어떤 애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죠? 실적 베이스 애들? 돌발 이슈 아니면 정책 관련된 이슈들. 네네네. 이런 얘들이 돌발 이슈로서 빵빵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어떨 때냐면 보통 그러니까 이슈 공백기일 때 뭔가 중심이 되는 산업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 반도체 이슈 뭐 있나요?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실적이 좋다 정도?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전하다. 지금은 단순 조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고 뭐 피지컬 AI에 대한 뭐 새로운 이슈 같은 것도 딱히 없죠. 네. 뭐 엔비디아 뭐 얘기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눌리는 건 여러분 단순 조정이에요라고 말할 뿐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이슈가 없는 이슈 공백기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이슈 공백기 때 주로 움직이는 건 돌발 이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정책적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올라가게 돼요. 오늘만 보더라도 철강 관련주들 움직였죠. 그러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움직였죠? 풍력 쪽. 그러니까 뭔가 근데 오늘 풍력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또 빠지고 다시 있을 빠지고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공백기의 특징이 뭐냐면 종목군들이 반응을 할 때 뭐 이슈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이슈 사지? 저 이슈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종목들 대다수가 그 상승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공백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슈가 떴을 때 당일 매매로 끝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상승의 지속성을 가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고점 추격 매수를 따라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슈 공백기에 좀 진입해 놓은 상태. 그래서 지금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내일 FOMC 회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되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이유로 다시금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지금 수급 쏠림이 풀리기 위해서는 코스피 코스닥 어떤 얘가 중요하다? 코스닥. 그렇죠. 코스닥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수급 쏠림이 풀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량주 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온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럼 우량주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거나 뭐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갱신해서 멋진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보다는 적겠죠? 그게? 박스권 횡보 구간이라던가 그냥 지수 따라 슬금슬금 올라가는 네. 약간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8,800선이 8,800, 8,900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네네. 그럼 이 자리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량주의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여기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다시 내려가겠죠. 쪼로록 내려가겠죠. 근데 갭자리도 있네요.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갭자리를 기준으로 한 이런 느낌의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우린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한 8,000선에서부터 한 8,200, 8,000선부터 한 8,800 정도 선의 박스권을 만든다라고 하면 네. 지금 위치는 박스권 상단일까요? 뭐 어디일까요? 지금은 상단이죠? 그죠. 상단에 가깝죠. 그럼 여기 뚫고 올라가면 이제 고점 올릴 수 있겠지만 여기 못 뚫고 밀린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적게는 한 8,200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 많게는 갭자리인 7,800선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부터 8,200까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 밀릴 수는 있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한 6% 빠져야 되거든요. 아하.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고 있다. 네. 그럼 만약에 박스권 매매로서 우리가 이걸 지켜본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은 매수를 해야 되는 곳일까요?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 곳일까요? 매도가 맞죠. 자, 근데 이제 코스닥 차트 볼게요. 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코스닥 과거 박스권이 어디였다? 1050에서부터 1200포인트였다. 자, 그럼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제가 995포인트 정도까지 눌려도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1050포인트 위로 올라갔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는 박스권 하단이네요. 네. 그러면은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인 120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박스권 하단은 매수 자리일까요? 매도 매수죠. 자리일까요? 매수 자리예요. 근데 코스피는 지금 박스권 상단이네요. 네. 그럼 코스피는 매도 자리죠. 그러면 코스피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다? 코스닥으로. 코스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FOMC 회의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1050포인트로 올라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코스닥은 박스권 하단을 다시 탈환했고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이니까 코스피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내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좋고 막 네. 그런 우량주인 건 알겠지만 얘네들은 단기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코스닥 쪽에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을 좀 집중해 봐야겠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2차 전지야. 혹은 내가 좀 가벼운 중소형 소부장 쪽을 가지고 있어 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1050포인트로 회복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그간 솔직히 지금 한두 달 동안 중소형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많이 빠진 애들은 보통 한 30-40%씩 빠졌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이 낙폭의 절반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코스닥 지수가 1050포인트 회복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물려있는 소부장이라던가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손실률을 15%에서 17% 정도 아래로만 유지해 놓는다라고 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철강주 올라간다. 따라 들어가야겠다. 왜 철강주가 올라가나? 뉴스 보니까 뭐 K스틸법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유럽 관세 뭐 어쩌고 얘기 나오고 있고 네네. 막 대미 투자 특별법 와 이거 뭐 엄청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슈 공백기 땐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당일날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건 당일 매매로 끝내는 게 아니고 뭐 다음 날까지 이 상승의 지속성이 생기겠지라고 접근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이제 그 돌발 이슈나 이런 걸로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보고 됐다. 이제 좀만 있으나 평단 복구한다. 이제 가자 외칠 게 아니라 네. 젠장. 어쩔 수 없다. 이거 손실이어도 일부 비중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은 대다수들이 상승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상승의 지속성이 좋은 애들이라고 한다면 소부장이라던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그러니까 코스닥의 메인 섹터 애들은 상승의 지속성이 생기겠지만 그 외 섹터들 같은 경우는 돌발 슈팅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이후 횡보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코스닥의 메인 섹터를 투자 중인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돌발 슈팅이 나왔을 때 손실이어도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는 현금 쓰지 말고 현금 비중 한 20-30% 계속 갖고 있어라라고 하셨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써도 되나요?라고 한다면 뭐 저는 사실 지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단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 최근에 잘 갔던 우량주의 눌림을 노리기보다는 최근에 완전 바보 멍청이었던 소부장 2차 전지 쪽을 노리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105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위로 한 15% 가까이 열리니까 코스닥 쪽 종목들 좀 관심 주실 필요 있고 근데 여기 1050포인트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제일 확실한 건 뭐다? FOMC 회의 끝나고 1050포인트 위에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놀고 있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고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시장의 악재는 딱히 없어요. 네. 대부분의 이슈들이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정 준다라고 하면 제가 코스닥 어디까지 밀린다? 990포인트? 995포인트?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럼 지금 내가 들어가면 지금 한번 사고 한 995포인트 부근에서 한 번 더 사볼까? 이런 식으로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FOMC 이후에 코스닥이 1,050포인트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관찰해보자라고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초고수들이 오늘장 실시간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순매수 탑10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까지 대형주들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전은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현대차와 함께 모비스까지 동반해서 3%대 약세 그려내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어제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장 1%대 약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비주가 부각되면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PSK 이번 주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 관련해서 건설 장비 업체들이 수요 기대감 나와주고 있습니다. HD 건설기계 2% 이상의 상승분을 켜내고 있고요. LG전자 그룹주도 함께 바람을 켜고 있습니다. LG전자가 3% 내외의 하락세 그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수급 쏠림이 완화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이닉스는 힘내고 있는데 삼전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급 쏠림도 완화가 되고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전이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은 좀 덮어놓는 게 좋을까요? 덮어놓는다.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지금 하이닉스도 막 주주 환원책 뭐 100조 막 얘기들 네. 막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둘이 결이 같아요. 뭐 둘 다 갑자기 뭐 한쪽은 안 좋고 한쪽은 좋다 이러기는 좀 힘들어요. 네. 아마 지금 삼성전자 자금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현상이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어제 미국 반도체 빠졌잖아요. 네. 반도체 빠지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렸으면 옛날 같았으면 사람들이 코스닥 종목, 코스피 종목, 중소형 종목 다 내다 던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추가 매수하고 신규 진입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 자금이 하이닉스로 이동하고 있는 거지 네. 다른 쪽 자금들이 다른 쪽 종목들 막 다 내다 팔고 막 하이닉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사실 시장 지수만큼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네. 그게 아니면 사실 고점을 올리긴 올리겠지만 그 예전처럼 그렇게 막 코스피 막 1% 빠지는데 걔네들은 6%씩 올라가고 막 코스피 2% 올라가는데 걔네들 10%씩 올라가고 이런 그림만 안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두 친구가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횡보만 보여줘도 되고 얘네들이 더 못 가나요? 더 못 가지 않아요. 더 갈 거예요. 더 가지만 피로도를 풀기 위해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좀 단기 박스권을 만드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잠깐 쉬는 게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다는 얘기 아니니까 또 이렇게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박스권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 30만 원 정도 선과 한 36만 원 정도 선의 박스권을 우린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요 느낌으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위아래 변동폭이 15%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멀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자리라고 한다면 어디냐면 대략적으로 32만 원 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32만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스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2만 원 라인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32만 원 라인을 이탈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30만 원 선과 한 35, 6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 수 있으니까 32만 원 이탈하면 내가 일부 비중 좀 줄이고 30만 원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옛날처럼 그냥 삼성전자 그냥 계속 올라가겠지?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로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사놓고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네. 제가 이렇게 저항 지지 잡아드리면 그 구간에서 일부 팔고 일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박스권 중단 라인이라고 한다면 32만 원이고 박스권 상단 라인이라고 하면 35, 6만 원이니까 위로도 15,000원, 아래도 15,000원 정도거든요. 네. 그럼 약간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먹어도 한 주당 15,000원, 2만 원 먹고 나와야 되고 밀리면은 많이 밀리면 35,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면 25,000원 먹자고 35,000원의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2만 원 만약에 밀리면 3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알려드린 가격 라인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실시간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탑10 종목들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함께 삼성 SDI 그리고 한화오션 등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장 5%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조선사 빅3가 초대형 고부가 가치 선박을 잇따라 수주했다라는 호재가 나와주면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지금 6%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차세대 AR 기판 물량이 이미 완판되는 풀부킹 기록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장 1%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 7%대 상승,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와 함께 4%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함께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강보합권대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2차 전지가 조금 약하죠. 삼성 SDI가 1%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이 화신 같은 경우에 로봇 바디 모듈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6%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1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좋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반등해주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네.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를 본다고 했나요? 주봉 차트를 본다고 했나요? 주봉인가요? 그렇죠. 주봉 안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형태요? 네, 어떤 패턴? 패턴. 상승 추세, 뭐 박스권, 하락 네. 추세. 박스권? 그렇죠. 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조선주 얘기했던 게 네. 여러분들한테 조선주는 하나오션이든 삼성중공업이든 대표적인 그 조선 업종들을 보면은 네. 일봉 차트 볼 필요 없고 주봉 차트에서 박스권 만드는 종목이라고 했어요. 네. 사실 지금에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선 쪽에 뭐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나요? 뭐 사실 뭐 새로운 게 수주도 있나요? 좋고, 새롭진 않지만. 그렇죠. 새롭진 그래도. 않지만 근데 왜 지금 갈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뉴스가 있으니까 막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애초에 얘네들은 원래부터 이슈가 있었고 제가 이제 지속성 있는 섹터를 어제도 좀 구분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글로 좀 구분을 해드렸는데 네.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이다라고 했고 네.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다. 재건 쪽도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했던 거 뭐 어제 제 방에서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중공업을 보기 전에 하나오션을 좀 봐볼까요? 하나오션 보면은 최근에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 하나오션 너무 많이 빠졌다 고민하지만 그러니까, 네. 그냥 볼까요? 얘 주봉상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여기 60일선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얘 여기서 올라가면 박스권 중단 자리인 12만 5천 원까지도 가고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2만 5천 원 안착하면 14만 원 정도 선 박스권 상단까지도 올라갑니다라고 했어요. 얘는 제가 뭐 이슈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제가 이 강한 상승 뒤에 절반의 조정을 주든가 네. 아니면 위에서 기영이 머리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위에서 지금 박스권 만들면서 피로도 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 위치 어디죠? 박스권 상단이죠. 네. 그럼 얘 여기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그건 모르죠. 모르죠. 그럼 모르면 박스권 네. 상단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박스권 팔아야겠죠? 상단에서는 일부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종목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4만 5천 원 정도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돌파했나? 그럼 이 중간에 피로도를 풀고 다시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나? 이 기대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볼게요. 네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해상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었어요. 그 이슈 가지고. 네. 근데 솔직히 뭐 해상 데이터 센터 너무 단발성 이슈여가지고 이거 박스권 상단 돌파한 거 바로 회복하고 안으로 다시 움직인 거거든요. 얘도 지금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때 순간 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해상 데이터 센터로 묶이지 않았지만 얘는 그 이슈 때문에 이 자리에 한번 표 돌파했던 거고 다시 박스권 하단부 찍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럼 지금 위치 어디죠? 상단? 그렇죠. 상단 부근이죠.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정확한 상단 자리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선이 되겠지만 뭐 3만 원이나 29,400원이나 뭐 비슷한 라인입니다. 그럼 얘 같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인 현 부근부터는 네. 일부 비중은 축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뚫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뚫을 수도 있어요. 절 못 뚫는다는 말 아니에요. 네. 하지만 지금 어쨌든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는 일부 매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현 가격부터 한 3만 300원 정도 선까지는 분할 매도로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 네. 만약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당 종목이 3만 1,000원 위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럼 박스권 상단 위로 마무리가 됐네. 그럼 얘는 한 번 더 전고점 노려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량을 지금
이번엔 뚫을 거야. 이번엔 더 가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네. 저항이라고 대놓고 알려주는 자리에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고 그냥 올라가. 그러면은 아씨 괜히 팔았다. 나는 개미인가 봐. 털렸네. 맞아요. 우리는 개미예요. 그러니까 일부 털렸다라고 쿠션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팔면 더 가네. 이런 거. 맞아요. 내가 일부 팔아갖고 네. 더 갔다 생각하세요. 그냥. 재물이다. 역시 내가 재물을 바치니까 역시 내 재물이 제일 효과가 좋아. 바로 올라가는 것 봐. 남은 물량 갖고 잘 먹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주식할 때 제일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꾸 그런 생각해요. 내가 좀 팔았는데 올라가면 괜히 팔았어. 아쉬워.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네. 원래 최고의 선택이라는 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최고의 선택을 하면 감사한 거지. 내가 최고의 선택을 못했다라고 해서 나는 바보야, 멍청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주식에서 중요한 건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결과물로 이루어지지 않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항상 최고만 바라보면서 나는 항상 고점에서 팔아야 되고 항상 저점에서 사야 돼. 이런 극단적으로 매매를 하면 주식할 때 미련밖에 안 남고 그 미련이 다음 매매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대응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5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삼성전자와 방금 짚었었던 삼성중공업 그리고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은 선별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 LG그룹주는 좀 다 같이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BM도 좀 약세를 그리고 있고요. 서진시스템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LS일렉트릭은 최근에 북미 AI 데이터 센터 건설 사업에 고압 배전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금은 강보합권대까지 조금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두산로보틱스도 2% 넘는 약세, HVM도 6%라는 낙폭 그리고 있고요. 반대로 소부장주들은 대부분 좀 빨간불 켜고는 있습니다. 원익 IPS 2% 이상의 반등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2차 전지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2차 전지 지금 뭐 이슈 있나요? 뭐 이슈는 딱히 없죠. 없어요. 네.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맞춰져야 2차 전지에도 이슈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슈가 없어서 2차 전지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든 이슈는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네. 2차 전지 애들이 올라가겠죠. 그럼 제가 코스닥의 매력이 높아지는 건 코스닥이 어디를 탈환하는 거다? 1050? 그렇죠. 1050포인트 탈환하면 코스닥은 120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생겨요. 네. 그럼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 2차 전지 다 버리고 갈까요? 그때는 지금은 2차 전지 아니죠. 데리고 가야겠죠. 네네. 그럼 그때 2차 전지의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2차 전지 추매하고 싶어. 언제 추매하지? 지금 바닥일까? 지금 할까?가 아니라 1050포인트 탈환하는 거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상징적인 종목이에요. 그쵸. 게다가 또 전고체 이슈로도 묶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적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금 위치가 얘도 주봉 보시면 돼요. 주봉에서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박스권? 올 1월부터 계속 박스권이네. 근데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올 비슷하네요. 1월부터 박스권이에요. 그죠? 거의 코스닥도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박스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하고 코스닥은 지수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박스권 하단 이탈했을 때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를 지켜줬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서 투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에코프로비엠은 자기는 시장 지수 안 따라가고 그 자리에서 버텼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물려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어 내가 24만 원에 물려 있네. 네. 그럼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그럼 요건 좀 타이트하지. 여기까지 오면 이제 물린 사람들 매도 많이 칠 테니까. 그래서 박스권 종목은 여러분들이 항상 평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하면 좋냐면 네. 박스권 중단 아래로 평단을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8만 원부터 24만 원이 박스권이다라고 한다면 한 20만 원 정도 선, 21만 원 요 정도가 박스권 중단 라인이 될 거거든요. 그럼 내 평단을 21만 원 아래로 에코프로비엠 유지시키는 게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 평단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에라 안 판다 더 간다가 아니라 박스권 중단에서 일부 미중 팔고 나머지는 박스권 상단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해할 종목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105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을 현 구간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도 종목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들 만나보시죠. SK 하이닉스와 SK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LG CNS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있고요. 어제장 강했었던 방산주 그리고 건설주들이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2% 내외 약세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강했었던 건설주 현대건설이 지금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는 반대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HP, SP 같은 소부장 종목들 반등하다가 상승폭 반납하고 있습니다. HP, SP도 4%대 약세, 그리고 네페스 아크도 최근에 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5% 넘는 하락이고요. 오늘 LG그룹주가 조금 약하죠. LG CNS는 1%가량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건설주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최근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면서 좀 강했었는데 오늘은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좀 4% 넘게 지금 꽉 찬 음봉 보이고 있는데 건설주들은 앞으로의 좀 수주 기대감 남아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시세가 한번 나왔던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지금 시장에서 상승의 지속성 없는 경우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건설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상승의 지속성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인가? 이건 아닌 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원전 쪽하고도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급격한 낙폭에 얼마까지 반등 나온다? 절반. 그렇죠. 그럼 해당 종목도 차트 보면은 급격한 낙폭에 정확히 절반까지 반등 나오고 지금 61선 맞고 잠깐 쉬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리고 해당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거 박스권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대건설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스권 상단 자리인 17만 원 선 여기 이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박스권 중단 자리가 15만 원 선이다. 15만 원 선에서 한 1배수 들어가고 박스권 하단 자리가 14만 원 부근이니까 14만 원 부근이니까 여기서 한번 들어가라. 그리고 평단은 항상 박스권 중단 아래로 맞춰놓고 거기 오면 분할 매도해라. 저 이거 진짜 이 방송에서 한 5번 말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대건설 수익 보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사놓고 방치한다.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한다. 올라가면 내 평단 오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겠지? 오지 않을까요? 더 기다려 볼까요? 맨날 이런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들어갔으면 먹고 끝낼 수 있는 종목을 본인 스스로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다시 과거 박스권으로 회귀한 모습이고 지금 밀려야 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밀리고 있는 거고 거래량 크게 안 실렸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3만 4천 원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거 박스권 상단 자리인 17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3만 4천 원 요 라인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라인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현대건설은 저점을 이탈하는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만 4천 원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은 좀 축소한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전략 만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공략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부터 한 재공략을 여러 번 했었던 LS 머트리얼즈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무려 159%가 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다시금 재진입 시점이 왔나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데이터 센터 약간 양쪽으로 겹태만 가질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도 붙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거래량 없이 낙폭을 키우고 있고 되게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급격한 낙폭의 절반은 어디?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거래량 없이 빠졌지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에요. 시장 수급 쏠림에 의한 여파기 때문에 현 구간 15,000원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만 원 정도까지의 추가 반등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심한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선으로 잡아볼 수 있는 거고 그 자리 돌파했을 때는 61선 22,000원을 다음 중기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수급 쏠림이 완벽하게 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만큼 한 번에 진입하기보다는 현가부터 한 전점인 한 16,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4,500원을 이탈했다? 그건 이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은 줄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9%가 넘는 수익을 냈었던 LS 머티리얼즈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가격 라인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렇게 말이 빨라지시는 이유가 워낙 또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어디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주식은 제가 매번 말하지만 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목당 비중을 어떻게 잡는 것도 뭐 말로는 뭐 세 종목을 운영하는 게 좋다, 5종목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주식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고 싶으신 분들, 남한테 맨날 의존만 하면서 뭐 사세요, 뭐 파세요, 그렇게 매매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오거든요.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비결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제인시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데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